나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편지를 찢어버렸다. 그 안에는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낼 비밀이 적혀 있었고 나는 그걸 불태워 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재가 바람에 날아가기 전에 남편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고 나는 그 순간 복수의 칼을 쥐었다. 예상치 못한 가차없는 반격으로. 내 이름은 김지은이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다. 남편 민준과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 나 역시 디자인 회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못마땅해 하셨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준이를 하시며 눈살을 찌푸리시곤 했다. 그분은 전통적인 가정의 어머니, 남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가족을 지키신 분이었다. 나는 그분의 기대에 맞추려 애썼다. 주말마다 찾아뵙고 명절에는 음식을 준비하며. 하지만 그 노력은 늘 부족했다. 아이가 왜 안 생기냐는 물음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결혼 3년 차, 우리는 아직 아이가 없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탓하셨다. 내가 일만 하니까 그렇지.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울었다. 민주는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어머니 편이었다. 엄마가 그러시니까 참아. 그의 말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오늘 저녁 가족 모임이야. 특별히 준비할 게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불안했다. 최근 민준과 다툰 적이 있었다. 그가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숨기는 게 수상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우리 사랑은 견고하다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동료들은 시댁 문제라고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넘겼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무슨 일일까? 서울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가운데 내 마음은 어두웠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민주는 이미 준비 중이었다. 엄마가 특별 요청이 있대.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라디오를 켰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분의 집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벽마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맞이하셨다. 어서 와라.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긴 게 느껴졌다. 식탁에는 한정식처럼 차려진 음식들, 불고기, 김치찌개, 나물 반찬. 시아버지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준의 손이 내 무릎을 잡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없었다. 나는 속으로 준비했다. 어떤 폭풍이 올지 모르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 테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며 말씀하셨다. 민준아, 지은아. 너희 결혼한 지 3년이 됐지? 그런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네. 예상된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다.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지은이, 내가 회사 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봐. 민준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아니, 오늘 특별히 부른 이유가 있어? 지은아, 너 솔직히 말할게.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분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셨다. 이걸 봐라. 이 편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안을 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민준의 옛 연인이라는 여자가 보낸 편지, 그 안에 민준의 비밀이 적혀 있었다. 그는 결혼 전에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내용. 나는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민준이 내가 잘못했지만 이제 정리할 때야.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 너는? 헤어져라, 그 말에 나는 편지를 찢어버렸다. 어머니,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미안해.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다. 가정을 지키려는 거지? 우리 집안에 아이가 필요해. 민주는 여전히 나를 안고 있었다. 그의 몸이 떨렸다. 엄마, 그만해. 그건 옛날 일이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파고들었다. 옛날. 그 여자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어?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눈물이 흘렀다. 이 모든 게 현실인가? 나는 민준을 밀치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서성이며 생각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본 나로서는 가족이 소중했다. 그런데 이제 내 가족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너는 포기해. 민준이 내게 맞는 여자가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칼을 쥐었다. 아니, 복수를 위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약 1022. 나는 칼을 내려놓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어머니, 그 편지가 진짜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다. 증거. 내가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민준이는 알아. 민준의 고개가 숙여졌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도 알고 있었어. 속으로 외쳤다. 저녁은 엉망이 됐다. 음식은 식었고 대화는 끊겼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오늘은 이만해. 생각해봐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민준이 입을 열었다. 지은아, 설명할게.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민준이 무릎 꿇었다. 대학 때 실수였어. 결혼 전에 끝났어. 하지만 그 여자가 최근 연락했어.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있대.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왜 말 안 했어? 그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상처받을까 봐.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얼굴, 편지 내용, 민준의 눈물이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동료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그건 조작일 수 있어? 확인해봐. 나는 고마웠다. 점심시간에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여자 연락처 줘. 그는 주저했지만 결국 보냈다. 나는 그 여자, 혜진에게 전화했다. 김지은입니다. 민준 아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 네, 알아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번화한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로 북적였다. 혜진은 예쁜 여자였다. 아이 얘기, 진짜예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녀가 서류를 보여줬다. 그 안에 민준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이제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결혼 소식 듣고 포기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프고 비용이 필요해요. 나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분노가 더 컸다. 시어머니가 당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녀는 놀랐다. 시어머니요. 저는 민준에게만 연락했어요. 그 말에 나는 의심이 생겼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따졌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어? 그는 당황했다. 엄마가. 내 핸드폰 봤나 봐. 하지만 그건 거짓말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갔다. 아파트 문을 두드리니 그분이 나오셨다. 지은아, 왜 왔니?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혜진 씨와 짜고 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으셨다. 짜고. 난 가족을 지키려는 거야? 너는 아이도 못 낳는데 그 아이를 데려오면 돼. 그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저는 민준을 사랑해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차갑게 말했다. 그러면 고통받을 텐데 나는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건 전쟁이다. 나는 복수를 준비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은 아니지만 보호를 위해. 변호사는 증거를 모아보세요. 라고 조언했다. 나는 민준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그 안에 시어머니와의 메시지 혜진을 설득해. 지은이를 내보내. 나는 충격받았다. 어머니와 아들이 짜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돌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강요했어. 그는 울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너도 동의했잖아. 우리는 다퉜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물건이 부서졌다. 이웃들이 들을까 봐 문을 닫았다. 민준은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밀쳤다. 손대지 마. 그 밤 나는 소파에서 잤다. 꿈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민준이 사라졌다. 메시지만 남았다. 엄마 집에 가봐. 나는 불안해졌다. 서둘러 시댁으로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혜진과 아이가. 아이는 4살쯤 돼 보였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가족 모임이야. 이제 결정할 때 민준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이가 사빠 라고 불렀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나는 달려나왔다. 거리로 뛰쳐나와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 속으로 외쳤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에게 전화했다. 모두 짜고 친 거야. 수진은 경찰에 신고해라고 했지만 나는 망설였다. 가족인데. 대신 나는 계획을 세웠다. 혜진을 다시 만났다. 아이 DNA 다시 검사해요. 제가 비용 낼게요. 그녀는 동의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다. 아이는 민준의 아이가 아니었다. 혜진이 거짓말한 거였다. 왜? 내가 물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돈을 주셨어요. 민준을 되찾으려 모든 게 밝혀졌다.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제 반격할 차례. 나는 그 증거를 들고 시댁으로 갔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놀라셨다. 지은아, 또 왜?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 DNA 검사 결과예요. 아이는 민준 씨 아이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이 들어오며 물었다. 뭐야? 나는 설명했다.
혜진 씨가 어머니 돈 받고 거짓말했어요. 민주는 충격받았다. 엄마,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 앞에서 무너지셨다. 난 가족을 위해. 그분은 울기 시작하셨다. 민주는 화를 냈다. 엄마, 왜 그런 짓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민준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떠났어. 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어. 그 비밀이 드러났다. 시아버지의 외도로 가족이 무너진 과거. 시어머니는 그 트라우마로 나를 의심하셨다. 민주는 나를 안았다. 지은아, 미안해. 난 몰랐어. 하지만 나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 너도 어머니 편이었잖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다. 시어머니는 과거를 털어놓으셨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 떠났어. 난 홀로 민준을 키웠어. 그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동정심이 들었다. 어머니, 저도 가족이에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다. 미안하다. 지은아, 그날 우리는 화해의 첫걸음을 뗐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과 밤새 이야기했다. 앞으로 어머니를 설득할게. 그는 약속했다. 나는 믿고 싶었다. 며칠 후 혜진을 만났다. 돈 때문에 미안해요. 그녀는 사과했다.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 그녀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아이 병원비, 제가 도울게요. 그건 내 복수의 일부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시어머니도 변하셨다. 주말에 찾아오시며 지은아, 미안 하시곤 했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민준과 상담소를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관계를 재건하자. 상담사는 과거를 직면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후 갈등을 나눴다. 민주는 엄마 영향이 컸어. 라고 고백했다. 나도 부모 이혼으로 불안했어. 라고 말했다. 그 대화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 그러나 또 다른 폭풍이 왔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민준이 달려갔고 나도 따라갔다. 병실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지은아, 용서해. 나는 손을 잡았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순간 진짜 가족이 느껴졌다. 퇴원 후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이번엔 특별 요청 없이 시어머니가 아이 잃은 미안해. 천천히 하시며 웃으셨다. 민주는 나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한 상처가 있었다. 나는 일기장에 썼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강해져야 해.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생활을 바꿨다. 시어머니도 도와주셨다. 한의원 가보자 하시며. 그분의 변화가 놀라웠다. 과거 트라우마를 털어놓으신 후 더 부드러워지셨다. 민준과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 여행에서 나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기쁨이 넘쳤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알렸다. 그분은 울며 안아주셨다. 고마워, 지은아. 그 순간 모든 갈등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그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다. 임신 소식 후 우리 가정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혜진이 다시 연락 왔다. 아이 수술이 필요해요. 나는 도왔다. 민주는 돼? 라고 물었지만 나는 긴간적으로 라고 답했다. 시어머니도 알게 되시고
내가 참 착하다 하시며 돈을 보태주셨다. 그 일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민준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승진 기회가 왔지만 해외 발령이었다. 미국으로 2년 그는 고민했다. 아이 때문에 나는 지지했다. 내가 지킬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반대하셨다. 가족이 흩어지면 안 돼. 또 갈등이 시작됐다. 민주는 어머니와 다퉜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나는 중재했다. 어머니, 믿어주세요. 민준이 떠난 후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임신 중이라 도움을 받기 위해 그분은 매일 음식을 챙겨주시고 산책을 함께 했다. 지은아,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하시며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왔다. 민준과 영상통화하며 버텼다. 아이 잘 크고 있어. 아이가 태어났다. 딸, 이름은 수아.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안아주시며 울으셨다. 민준은 비행기 타고 왔다. 내 딸, 가족이 모였다. 그 순간 행복했다. 하지만 수아가 1살이 되자 문제가 생겼다. 민준의 귀국이 늦어졌다. 회사에서 더 필요해. 나는 화가 났다. 가족이 우선이야. 우리는 전화로 다퉜다. 시어머니가 위로하셨다. 참아라. 남자들은 그래 하지만 나는 참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그분은 이해하셨다. 민준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미안해. 이제 안 떠날게 그는 약속했다. 수아를 보며 우리는 다시 사랑을 확인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수아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다. 시어머니는 내가 봐줄게 하시며 우리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나는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 갈등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했다. 엄마처럼 되지 마. 수아에게 말할 테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분의 트라우마를 공유하며 어머니,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그분은 웃으셨다. 너야말로. 수아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시련이 왔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됐다. 암 진단. 초기라서 다행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민준과 내가 번갈아 병원에 갔다. 수아는 할머니 괜찮아? 라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강하셨다. 난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이 치료 중. 그분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 민준 아버지 일, 미안해 나는 과거예요 라고 위로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반드가 강해졌다. 치료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회복하셨다.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웃었다. 이게 가족이야, 민준이 말했다. 수아가 모래성을 쌓으며 집으로 돌아와 일상이 돌아왔다. 나는 책을 쓰기로 했다. 내 이야기, 드라마 같은 삶, 시어머니의 요청지라는 제목으로. 시어머니가 읽으시고 내가 용감하다 하시며 민준과 나는 두 번째 아이를 가졌다. 아들. 가족이 커졌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하셨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일 그분의 말에 나는 울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벽하다.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시작된 드라마는 결국 사랑과 용서로 끝났다. 나는 매일 감사한다. 그 고통이 없었으면 이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 수아와 아들이 자라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한다. 가족을 지키자. 민주는 나를 안아주며 사랑해 니라고. 시어머니는 지은아, 내 덕분이야 하시며 이게 우리의 결말,
의미 있는 새 시작.